네, 오늘은 최근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중국이 비자,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네, 중국 여행, 그러니까 한국이 그 중국의 코비드가 요즘 그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중국 사람 못 오기로 그렇게, 막았거든요. 아마 일본도 막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BBC 뉴스 보니까, 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이, 뭐, 한국으로 가는 거나, 일본으로 가는 네. 비자를 막았다고, 비자 발행하는 거를 막았다고 그런 기사가 떴네요. 음. 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하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그냥 중국, 아니, 그리고 반대로 중국 사람들 일본하고 한국 못 가는 거예요? 아, 네. 아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국하고 일본을 못 가게 정부에서 막았다고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어, 네네네.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베이징이 뭐 말했다고 하네요. 한국 사람들 비자가, 네, 어, 네. 차별적이라고, 아, 중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제한을 걸어서 자기들도 그렇게 걸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네, 결국은 한국이나 뭐 일본도 그럴 것 같은데, 바이러스 감염된 그 감염자가 오면은 네, 또다시 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 코로나 그렇, 그렇죠. 바이러스가. 그래서 네. 막는 건데, 중국 뭐 정부 대처한 거를 기사를 보면은 차별을 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자기들도 한국이나 일본 가는 비자를 발행을 멈췄다.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네. 아, 제가 최근에 뉴스 봤으니까 중국에서 정말 심해지고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차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정말로 바이러스가 심해졌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초기 감염자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근데 이게, 일단 중국이 이때까지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정책을 펼쳐왔잖아요. 네, 한 명도 안 걸리게 막겠다. 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네, 보수해 왔는데, 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잘 버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에 들어서 바이러스, 일단 그러니까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바이러스를 걸려와가지고, 이게 좀 네, 면역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계속 격리하다가 지금 네,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뭐 바이러스도 또 중국에서 들어오면 또 변종이 돼서 바이러스가 돼서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 뭐 공항에 오는 사람들, 입항자들 그렇게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예, 이게 네, 세계에서 지금 전 많이 세계에 네, 음, 다 고생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그 제로 코로나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듣자 보니까 전 예, 세상에 다 하고 말은 있는데, 그렇게 네, 하는데 제로 코로나 그 정책을 고수해 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이게 네, 또 중국 감염자들이 세계에 유입되면은 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더 심해지는 바이러스 변형될 수도 있어서 그게 좀 네, 걱정이 되네요. 걱정이 돼서 그래서 한국도 그것 때문에
입국자들 막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맞는 것 거기, 같아요. 그거 막는 것도. 음, 시린님께서는, 아니, 거기, 시린님 사시는 곳은 코로나 요즘 어때요? 음, 여기 알마지인데, 근데 알마지에서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발생 중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걸렸다라는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고, 뉴스도 보니까는 아직도 감염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코로나. 시린님은 백신 맞으셨나요? 혹시? 네, 백신은 맨 처음에 맞았죠. 제가 두 음, 번 맞았어요. 그러세요.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얀센이었나? 얀센 그 회사 거 맞고, 두 아, 번째 네. 그 부스터샷? 부스터샷은 작년에 그 모더나 맞은 것 같아요. 아, 모더나, 음. 어, 저는 중국 거 맞았어요. 지금, 음, 기억이 없는데, 어떤 백신인지. 이거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노팜? 이름이 아마? 시노팜이라고. 시노팜이 베로셀이에요. 베로셀. 기억났다. 음, 베로셀은 중국 백신이었는데, 그거 맞았어요. 아, 그 백신 맞고 괜찮아졌어요? 그 백신 맞은 후에. 제가 백신 전에도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백신 후에도 아프지 않아서 딱히 뭐 그런 건 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음. 딱히 백신 맞고 하루 정도는 좀 어깨가 뻐근하다고 할까? 아, 그러고 네네. 그렇죠. 좀 처음 맞았을 때, 처음 백신 맞았을 때였었는데, 네. 그날 첫날은 좀, 열도 조금 났던 것 같고, 네, 음, 좀 잠잤을 때도 막 한 번 깼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때 네. 이후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감염된 적은 없고, 혹시 감염되는데 증상이 없는 걸 수는 있겠지만, 별로 네. 아픈 적은 없었어요. 음. 네, 저 백신 맞을 때도 딱히 뭐 사람들 열도 있고 무슨 뭐 또 발이 아픈 거는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또 없었어요. 음. 아무 네, 아무것도 안 느꼈고, 그냥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약 먹고 잤어요. 그때는 기억. 그 타이레놀이나 뭐, 진통제 같은 거, 두통 같은 거 나니까 먹었나 네, 보네요. 네, 음. 진통 먹고 잤어요. 저도 먹었었나? 저는 안 먹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저희는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썼거든요. 코로나 그거 아, 네네, 2020년 그니까 뭐 처음에 나온 건 2019년이지만은 네, 2020년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저희는 그 마스크 쓰는 걸 거의 의무적으로 해와서 아, 그때 이후로 쭉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있잖아요. 요즘은 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는 안 끼거든요. 아, 뭐 의무는 아니에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돼요. 근데 그 음, 실내에서 건물 사람 많이 있는 장소 있잖아요. 네, 빌딩 안이나 그런 데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음, 뭐랄까, 버스나 지하철 네, 같은 거, 대중교통 네, 있잖아요. 네네. 그거 탈 때는 사람들 많으니까 마스크 껴야 돼요. 마스크 쓰고 타야 돼요. 아, 아직도 그래서 있구나, 그런 거. 아직도 뭐 이제 뭐 이제 실내도 푼다 막 그러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쵸. 근데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마스크를
많이 끼고 있어요. 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시 자체적으로 마스크 네. 해제 발행한다, 뭐 그런 기사는 본 것 같아요. 근데 아, 아직까지도 뭐 별로, 계속 여, 써야 돼요. 음, 의무적으로. 음, 계속 써야 되는 여기서는 상황. 한 작년부터인가 아직 아예 취소했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하고 마스크는 한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벌써. 안 쓰는지, 여기선. 음, 그렇구나. 저는, 또 뭐요. 마스크를, 코로나가 2020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마스크를 쭉 밖에 나갈 땐 끼고 다녔잖아요. 네, 지금 결국은 3년째 이렇게 2020, 2021, 2022, 2028, 이제 3년째 되잖아요. 코로나 시대가. 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저는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려봤어요. 와, 그게 대단하시네요. 감기 약을 정말 단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도 원래는 보통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 안 끼고 다닐 때는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뭐 기침도 하고 뭐 콧물도 나고 막 가래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열도 나고 1년에 한 네. 번쯤은 그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도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그 한 어, 번도 감기에 걸렸던 기억이 없네요. 이때까지는. 신기하네요. 진짜 저는 얼마 전에 한, 어, 1월 한 12월 달부터 한 네, 다섯 번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아,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네, 걸리셨구나.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마스크를 끼잖아요. 저희 그 코로나 네, 때문에. 네, 마스크를 끼면은, 코로나도 그런데, 네, 말셈이라고 하는데, 침에 의해서, 침이 전파돼서, 다른 네. 사람들한테 균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데 말하는데 옆에 있으면은 그 미세한 그 침이 공기를 음, 통해서 이렇게 제 입속으로, 뭐 시린님 입속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게 네,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니까 차단이 돼서, 뭐 균 자체가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차단해줘서 좀 감기 같은 거에,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네, 음, 그런 장점도 있죠, 마스크. 네.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에는요, 네. 최근 들어서 큰 뉴스가 두 가지 있었는데, 어떤 어저께였나? 뉴스? 네, 어저께였나? 언제였지? 그저께였나? 잠을 자진 않았어요. 제가 늦게 자가지고. 새벽 1시, 2시쯤에 네. 핸드폰에 삐 이렇게 소리 나는 거예요. 재난 어머. 문자가 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막, 그래서,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전쟁 터지는 건가? 막 그런 식으로 막 온 네. 거예요. 이제 올 것이 없거나. 왜냐면 한국이, 휴전 국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아직 전시 상황인 거예요. 음. 휴전했다 뿐이지. 그래서 막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게 올 것이 드디어 왔나 보다. 뭐, 그러면 피는 어떻게 가지? 막 피난 용품 다 준비했나? 막 그런 식으로 막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그게 결국은 지진, 강화도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북한 밀접 어,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지진 규모, 진도, 4.0짜리가 난 거예요, 지진이. 네. 4가 넘는 거는 그래도 꽤, 그렇죠. 그렇게 작지 않은 지진이거든요. 한 중형급 되는 지진인데, 뭐 5나 6 넘어가면은 되게 위험하고, 옛날에 쓰나미 일본에 2011년에 크게 왔었잖아요. 네. 그때 그런 거는 7 넘었을 때, 그때 8인가 그랬었잖아요, 그때. 아, 그래서 일본은 자주 나는 데인데, 한국은 자주 나는 곳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가끔 나긴 하는데,
네, 지진 일어나는 위치가 거의 동쪽에서 일어나요. 왜냐면은 그게 일본이랑 옛날에 그 지역 구간이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가지고 일본 거기 동쪽에 그 지층이 이렇게 끊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네,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지층에 해구라고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네. 끊어지는 위치라서 거기서 화산 나오고 그래서 지진이 잘 일어난 위치예요. 그래서 뭐 한국도 지진이 일어나면 동쪽에서 남동쪽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데 엊그저께인가 그 재난 뉴스 그거 나왔을 때는 음, 그 서쪽에 북한이랑 딱 그 휴전선 막 닿아 있는 그 서쪽에 거기서 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랬죠. 그 인터넷에서 하니까 여기서 일어날 리가 없다. 북한 얘네들이 뭔가 꼼꼼히 뭔가 했나 보다. 뭐 핵실험한 건가? 막 그런 식으로 글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음.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지진 일어났던 데선. 지진 일어나서 뭐 거기 글들 보니까 뭐 서울이나 뭐 인천 쪽, 강화도 네. 쪽 일어난 부분에서는 집이 흔들렸다, 흔들려서 뭐, 깼다, 막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무섭겠다. 저는 못 느꼈어요. 제가 음, 군에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 지진이 위치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저는 못 느꼈어요. 음,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막 그게 있었다.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그 인공위성이 있는데, 네. 미국 인공위성인데, 낮 1시 20분부터 낮 한 2시, 3시 20분, 한 2시간 사이에 오후에 그 네. 인공위성 한국에 떨어질 수 있다고 아, 그런, 그런 뉴스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핫 이슈였죠. 한국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저-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인공위성이 한국에는 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내려오면서 타들어 가면서 그렇게 자연 음,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못 봤어요? 사람들이 혹시나 인구 위성을.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비디오 올리긴 올렸는데 그게 네. 인공위성인가 아닌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올린 거 보고 그 옛날 건데 막 그러고 해서 이게 아, 실제로 인공위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아, 요즘에 신기하다. 시리님은 재밌는 뉴스 요즘에 본 게 어떤 뉴스가 기억이 나세요? 재밌는 뉴스요? 네. 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재밌는 뉴스 어떤 거 있었나? 제가 안타깝게 뉴스를 잘 안 봐요. 그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일본 여권의 올해의 뭐 최고의 탑 여권이다라는 거 2023년 거. 그래서 와, 너무 부럽다. 일본 사람들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한 음, 네, 세계에서 적 나라가 227개의 나라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비자 없이 한 193이었나? 193 나라를 그냥 갈 수 음, 있다고 음, 너무 좋잖아요. 그냥 여행사들에게 너무 좋고 맞아. 여기서는 카자흐스탄 여권 그렇지 않거든요. 음, 카자흐스탄 아예 반대라서 그래서 너무 음, 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겠네요. 거기서는 2위는 한국 여권이더라고요. 아, 네, 한, 여권, 네, 한국 여권 한 2위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한 190인가? 190, 음, 한 나라인가? 그거 비자 없이 그냥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구나. 저도, 네, 여권이 저는, 지금은 해외 나가본 지 이제, 거의 11년째 돼 가는데, 네.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땐 제가 해외 나갔을 때는 여행 다니고 했을 때, 비자가 필요했던 나라가, 어, 없었던 것 같아요. 비자 어, 필요했던.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호주 쪽 가고, 호주.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일본 가고, 뭐, 그리고 뭐 영국 가고, 뭐, 그래서 유럽 국가들 많이 다니고, 그리고 아프리카면은 모로코 있잖아요. 네네. 모로코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갔을 때, 제가 간 나라는 비자 요구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 비자 필요한 나라를 여행 안 가서 그런 건데, 하지만 그 당시에도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여행 갈 때. 많은 나라들, 그 관광지들 많이 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나 그런 나라들. 한 나라는 뭐 필요하긴 했다. 거기 어, 코소보 있잖아요. 코소보. 코소보? 코소보 아세요? 코소보? 어, 코소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코소보가 어디냐면은, 알바니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네.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어, 뭐, 잠깐만 보자. 세르비아도 옆이었나? 어, 알바니아 한번 가볼게요. 어떤 나라가 주변에 있는지. 갔다 온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한번 제가 얘기를 음,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니까, 코소보란 나라는, 지금은 예전에 이름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어, 북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노스 마케도니아예요. 음, 거기 마케도니아 위에 있고, 그리고 세르비아 밑에 있는 나라예요. 몬테네그로 옆에 있고, 그리고 알바니아 옆에 네.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그러냐면은, 좀 정치적인 게 많이 엮여 있어가지고, 제가 음, 마케도니아에서 코소보가 아니라 세르비아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네. 만약에 제가 코소보를, 어, 마, 북마케도니아에서 코소보하고 세르비아하고 둘 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가 코소보를 갈 수도 있고 세르비아를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북마케도니아에서 코소보를 여행을 갔으면은 세르비아는 못 가요. 아, 왜냐면은 그 나라가 좀 예전이래 좀 비극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때. 이게 네. 발칸 유럽, 동유럽 나라인데, 세르비아에서 막 코소보, 여기 많이 죽였어요. 코소보 사람들. 그래서 그때 음, 전쟁이 일어났었거든요. 1990년대 때. 그래서 그런 네. 일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사이가 좀 안 좋은 나라인데, 네, 그래서 그 코소보란 나라를 못 갔죠. 여기 가면은, 그 나라 가면은 거길 못 가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나라 가보셨나요, 여행? 비자 없이. 네, 비자 없이, 너무, 네. 비자 이시 갔던 거는, 호주는 그냥 비자 없이 여행 갈 수 있는데, 그때 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혹시 아세요? 월드요? 네, 아, 그거는 잘 몰라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아마 한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네. 나라 있는데, 호주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어서, 거기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지원을 하면은 1년 동안 머물 수 있어요. 그 어,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 호주에서 뭐 영어 배울 학원도 잠깐 다니고, 뭐 일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해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갔던 나라긴 한데,
그러니까 뭐 경유는 비행기 타고 홍콩에 잠깐 멈췄다가 음, 거기 뭐야 음, 호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첫 나라였어요. 그 호주가. 그래서 그때 캥거루 혹시 보셨나요? 네? 호주는 캥거루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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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캥거루 봤죠. 캥거루보다 어, 왈라비라고 그 네. 조그만 거 있어요. 귀엽게 생긴 거. 그 어, 캥거루랑 네. 다른 종류인데 엄청 귀여워요. 캥거루는 어, 좀 무섭게 생겼고 왈라비라고 조그맣고 그, 귀엽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호주 갔을 때 비자 처음으로 신청해서 갔었고 그 다음에 뭐 잉글랜드 갔을 때도 그때도 공부 때문에 가가지고 음, 그때도 비자로 통해서 갔는데 근데 네. 비자 없이도 두 나라 다 그 비자 없이 여행 갈 수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음. 어, 그 아까 전에 뭐 시리님 말씀하기로는 페루에 무슨 뭐 최근에 사건이 났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네. 얼마 전에 페루에서 사건에 났던 거예요. 한 데모? 데모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한 사람, 음, 일반 시민 한 17명 정도 사망했더라고요. 아이고. 거기선, 네, 대통령 때문에 지금 데모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왜 대통령이 무슨 뭐 독재?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17명이나 데모 때문에 사망이 됐는지 어떤 이유가 거기선, 음, 거기선 뉴스에서 제가 봤었는데, 한 정확하게 그냥 안 적었더라고요. 그냥 대통령 때문에 지금 데모 중이다라는 거 있었고, 음, 맨 처음에 페루에서 공휴일 때는 맨 처음에 데모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공휴일 끝나자마자 또 시작했다고. 그랬구나. 네. 어, 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 페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전에 독재 정권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아, 네. 그래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됐냐면은 자, 이게 그러니까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라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1980년 5월 10일, 5월 18일부터 5월 20일, 27일까지 네. 전두환 그때 독재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었는데 이 네. 사람한테 거기 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광주 사람들이 그니까 데모를 한 거예요. 이렇게 데모를 음, 들고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그 전두환이 군인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총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광주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이 큰 사건이 있어서 음, 뭐 영화로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국 영화에서도 광주 민주화 음, 운동 에 관한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었죠. 음, 슬픈 음, 일이구나.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음, 네, 우리 이런, 카자흐스탄에서도 한 86년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많은 학생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소련 때문에. 음, 아, 그때 소련 시절 때 그런
일이 네, 있었었거든요. 네, 카자흐스탄도 소련에서 빠집시다라는 이것 때문에 데모하고, 그때 음, 학생들이 몇백 명이 이렇게 데모하고 나왔었는데, 근데, 음, 어, 똑같이 다 이렇게 총으로 쓰고, 그리고, 음, 아, 그때는 추웠거든요. 12월 달이었고, 너무 음, 추웠었는데, 근데 학생들한테 폭력 다 했고, 그리고 옷 다 이렇게 먹고, 학생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때는, 그 시절 때는. 네, 맞아요. 아, 그랬구나. 그 비슷한 사건이 음, 있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네요. 비슷한 일이 카자흐스탄에도 있었군요. 네, 12월 16일, 그리고 18일에서 이틀 동안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직도 그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음, 해요. 역하니까, 그것도. 그렇죠.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련에서 가장 먼저 탈퇴한 나라가 혹시 크로에시아 아닌가요? 어느 나라였지? 그러니까 어, 크로에시아는 소련이 아니었지. 거기는 거기구나. 거기 유라시아였죠. 유라시아. 그쵸? 네, 유라시아 유라시아래. 유고연합. 그쵸? 이게, 유고슬라비아. 소련은 아니었구나. 그리고, 어느 나라가 소련에서는 맨 처음에 한 1990년대에서 빠졌는데, 그거는 리투아, 음, 리투아인 것 같아요. 네. 제 기억대로는 리투아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빠진 나라가. 그리고 맨 아,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요. 리투아니아가 가장 먼저 빠졌군요. 네. 그랬구나. 네. 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랬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음, 그렇죠. 더 그래야죠. 좋은 날이 뭐 빨리 세계가 평화롭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뭐 음, 빨리 안정돼서 진짜 평화로운 날들이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말해요. 이란도 그렇고 참 슬픈 일이 또 있잖아요. 이란에선 그것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저희가. 네.